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연도 경호 문제 이어집니다. 위기의 상황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연도 경호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범인이 사격할 때 근접 경호는 자세를 낮추어 먼저 자신을 보호한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체위를 확장을 해서 먼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먼저 해야 되지 자기가 먼저 보호를 하면 안 되죠. 자기 희생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방벽을 먼저 쌓고 그리고 대피를 시켜야 되겠죠. 육성이나 무전기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그렇죠. 먼저 인지한 경호원은 육성이나 무전기로 먼저 알려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이탈한다. 그렇죠. 일단 공격보다는 대피가 우선이다. 근접 경호 요원 이외의 다른 경호 요원은 각자의 맡은 지역,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담당 구역을 비워버리면 안 되죠. 자신 행동 순서에 따라서 책임을 수행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호 행사 시 돌발 사태의 조치와 관련된 문제 이어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공격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죠. 일단 위에 기대자의 공격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 상황을 고려하여 공격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아니죠. 다음 상황 고려함이 없이 일단은 공격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을 고려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죠. 일단 이 경호 대상자를 보호를 하는 것, 신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무기와 범인을 제압할 시에는 위해를 가하려는 범인으로부터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경호원이 대적을 해야 되죠. 그죠? 인지를 했고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피 시 군중이 모여드는 상황이 예상될 때 선발 경호원을 최장신자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이제 피경호자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군중은 그 자체가 경호 위험 요소를 할 수 있으므로 대피 시에는 가급적 군중석을 통과하지 않도록 그렇죠. 군중이 많은 곳을 통과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위에 기도자는 그 군중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음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일단 공격 방향, 위에 기도자와 공격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상황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우발 상황 대응은 공격의 인경방, 피적. 대피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맞죠? 대피가 대적보다 우선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거의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경호는 대응 효과 면에서 군중과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대응 효과에서는 이제 군중과 가까이 있으면 대응이 어렵죠. 군중과 멀어야지 효과가 유리합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먼저 안 경호원이 경고를 함으로써 주변 경호원 하여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경고는 바로 먼저 인지한 사람이 합니다. 수류탄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방어적 원형, 수류탄의 경우는 어떠죠? 함모령이었죠. 함모령 대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함모령 대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위해가 있을 때 방어적 원형 대형이고 수류탄이나 그리고 폭탄이 있을 때는 함모령 대형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임무 수행 중 우발 상황 대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킬 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현장에 안전한, 그렇죠. 시간이 저절로 지체하면 안 되죠. 일단 대피시킬 때는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경호원의 주의력 효과 면에서는 군중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대응 효과 면에서는 군중과 거리가 멀수록 좋다. 그죠? 경호원의 주의력과 관련해서는 군중과 가까워야지 이 군중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대응 면에서는 가까우면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일단 피할 수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함모령 대응은 위해의 징후가 현저할 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바로 방어적 원형 대응이었죠. 그리고 폭탄이 있을 때는 바로 함모령 대응 바뀌었죠. 여기에 위해의 징후가 현저할 때는 방어적 원형 대응이고요. 폭발성 화기, 수류탄이 있을 때는 바로 이런 함모령 대응으로 간다라는 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적 행위가 우선이다? 그렇지 않죠. 이게 대적이 우선이 아니라 방어와 대피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방어와 대피가 우선이고 대적은 그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우선시 돼서는 안 돼요. 답은 2번인데 주의력 면에서는 군중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대응 효과 면에서는 좀 멀수록 유리하다라는 거.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경호 행사와 관련해서 돌발 사태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뭐냐? 자, 육성이나 무전기로 상황을 알려야 되겠죠, 그죠? 일단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육성이나 무전기로 빨리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를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 근접 경호는 즉시 범인에게 총격을 아니죠. 즉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피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제압을 해야 되지. 제압과 보복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접 경호요원 이외의 다른 경호요원은 각자의 맡은 지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담당 구역이죠. 자신의 행동 순서에 따라서 수행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죠. 즉시 제압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발 상황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 사물, 위해 계다자가 숨을 만한 장소, 어울리지 않는 물건, 경호 대상자 거리도 중요하죠. 경호 대상자가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 손 움직임, 휴대하는 물품, 전부 다 모든 것을 의문점을 갖고 경호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위에 기도자고 공격 시 최근접, 가까운 경호원들이 어때요? 체위를 최대한 확장을 해서 일단 방벽을 쌓아야 되죠. 물리적 방벽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대피, 그리고 대적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죠. 경호 대상자를 위에 기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위에 기도자와 대적하는 제압하는 아니죠. 이게 제압이 우선이 아니라 방어와 대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제압과 공격을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출제되고 있죠. 대피 시에는 경호 대상자 신속하게 안전제도로 그렇죠. 시간을 지연하면 안 돼요. 신속하게 무엇보다도 다른 다소 예의를 무시하더라도 그렇죠. 예의 갖추고 그러다가 보면 실제 상황에서는 또 예의를 갖추다가 보면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행사 시 돌발 상태에 이어집니다.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우선 육성이나 무전기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을 통보한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최초 인지한 경호원이 해야 될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근접 경호요원은 자기 희생 원칙에 따라서 주변 방벽을 형성한다. 그렇죠. 자기 희생 원칙에 따라서 일단 방벽을 형성하는 게 이제 우선이에요. 근접 경호원은 최단 기간 내 가용한 무기를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제압해요. 그렇지 않죠. 일단 대피를 시키는 게 먼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압을 낮아야 되겠죠. 근접 경호요원 이외의 경호요원들은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준다. 이렇게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총기 공격 문제에 이어집니다. 총기 공격에 대응하는 걸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방호는 위협 상황 인식과 동시에 경호원은 신체를 범인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일단 대피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방벽을 쌓고 대피시키는 게 우선이지 제압하는 게 우선이 아니었죠. 방호 시 경호는 몸을 은폐해요? 그렇지 않죠. 체위를 확장을 해서 일단 방벽을 쌓아야 되죠. 대피 시에는 경호 대상자의 품위를 고려하여 그렇지 않죠. 일단 이제 품위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이게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되고 이게 즉각 즉석실은 경고, 방호, 대피 맞죠. 그리고 이제 대적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맞습니다. 이 경방대, 경광피. 아무튼 일단 방호 대피가 우선이라는 거 계속 출제되고 있죠. 이건 뭐 거의 외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즉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뭐냐라고 가요. 즉각 조치의 과정은 경방대 이렇게 경고, 방호, 대피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죠. 그렇죠? 자, 대적 시에는 경고와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그렇죠? 품위를 좀 손상하더라도 예의를 갖출 필요 없이 일단 예의보다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총으로 공격하는 위해를 제압할 경우에 위해자의 총을 위로 하면 안 돼요. 일단 아래로 향하게 일단 해야 됩니다. 위로 가게 되면 이렇게 충격 맞고 반사돼 가지고 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편향되도록 일단 해야 되겠죠. 대적하는 경우는 경호 대상자를 등지고 위협 발생 지역으로 향한다. 그죠? 경호 대상자를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위에 기도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를 등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총을 제압할 때는 일단 아래로 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이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위해를 최초로 인지한 경우는 경고하면서
시선을 위협을 떼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일단 경고를 하고 위의 기도자로부터 이렇게 시선을 계속 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대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공격 방향 전환 시에는 신체 전체를 이용하지 말고 아니죠. 신체 전체를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체위를 확장을 해서 몸으로 막아야죠. 손만 사용해서 전환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체위를 확장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방어와 대피 대응 형성 시에는 방어 대피 대응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경호원 수를 고려해야 되겠고 위의 기도 범위를 제압할 시에는 경호원은 신체를 이용해서 일단 먼저 신체를 이용해서 막아야 되죠. 그리고 손만 쓰면 안 돼요. 총기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대응과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총기 사용을 자제하는 게 맞다. 자, 정답은 2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복제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복장이랄지 이런 걸 말해요. 이제 경호원들의 복장 등을 의미하는데 경호원 복제는 누가 정하냐면요. 경호처장이 정해요. 자, 복제는 누가 정한다? 처장이 정한다. 경호처장이. 복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고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자, 넘어가시죠. 이제 경호 복장과 용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호는 항상 단정한 복장 용모, 주도 면밀한 자신감. 너무 쉽죠? 행사 성격 관계없이 아니죠. 행사 성격이 무엇이냐, 수가 얼마냐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복장을 선택을 해야지 행사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대통령 취임식이랄지 이런 경우는 이제 검정색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건데 행사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호는 이미지가 경호 대상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고려해야 되고 행사 성격에 따라 그렇죠. 행사 성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행사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정, 그다음에 복장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실까요? 자, 경호는 복제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다음 주 올바른 건 뭐냐? 자, 비서실장이 제복을 지급한다? 그렇지 않죠. 제복은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장이 정한죠. 처장,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직원들,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복장을 지급합니다. 제복을. 경호처 직원은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정한다. 그렇죠. 경호처장이 정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호처에 파견된 이게 경호경찰의 복제는 비서실장 아니고 이것도 이제 파견됐기 때문에 처장이 정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비업자는 경찰 공무원 군인의 제복 색상 디자인 명확히 구분돼야 됩니다. 민간 경비원, 소속 경비원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여기에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이 경비업 할 때 허가도 지방경찰청장이죠.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이게 이제 경비업법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복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방경찰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직원의 제복은 처장이 정하고요. 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업자, 경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업자가 복장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경찰 고문은 복제, 경찰청장이 정한다? 아니죠. 여기에 경호처에 근무하게 되면 이제 경호처장이 정하죠. 처장이 정한다. 처장이 정하도록.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수복장을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지방경찰청장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때는 누구 승인이다?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서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 특수복장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할 때는 주된 사무소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과 색상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경호처장이 필요할 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맞죠. 이 제복 지급은 경호처장이 지급하고요. 경비업자의 이 복장의 색상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특수복장은 지방경찰청 승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경호처에 근무하는 복제는 처장이 정한다. 1번이 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청원경찰은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되 필요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 차원에서 맞죠? 경비원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제복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고 경호 공무원은 제복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경비업자는 경비원은 소속 업체 이름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이제 1번이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근접 경호는 복장 문제입니다. 적합한가? 지금 이제 뒤쪽에 실무로 들어갔을 때는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 좀 까다로웠던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호학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행사의 성격과 관계없이 아니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복장을 잘 어울리게, 주위에 어울리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호색 원리에 의해서 주변 환과 절 조화되게. 그렇죠? 위에 기도자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색상 그러면 안 됩니다. 위에 기도자 이게 좀 복장 어울리게 해야 되지. 위에 기도자에 강하게 하면 금방 뛰어버리잖아요. 경호 승자하고 구분되는 색상, 어울리는 색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색 원리에 의해서 경호 현장과 주변 환과 조화로운 복장을 이렇게 착용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원의 이제 복장 틀린 것은 뭐냐? 이제 경호 행사의 성격, 장소, 시간, 주의와 잘 어울리는 복장, 그렇죠? 이제 개개인의 취향을 살려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게 개개인의 취향으로 가면 안 되죠, 여기. 이게 주의와 잘 어울리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자, 경호 업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옷은 없지만 되게 정장 차림을 많이 하죠. 많이 보셨을 거고 여자 경호원의 경우에 신발 뒷굽이 높이와 편의성을 잘 고려를 해서 하의를 피하는 게 좋겠죠. 일단 이제 행동에 제약이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요. 뛰어야 될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이렇게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보호색 원리에 따라서 그러한 색상을 선택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 장소에 맞게, 시간에 맞게, 성격에 맞게.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경호처 공무원 복제는 처장이 정한다. 그렇죠? 경호처에 파견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처장이 정한다고 그랬죠? 파견됐을 때도 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비원의 복제는 경찰 공무원 군인의 복제와 구분돼야 되고요.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사복을 착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경호처에 파견되면은 처장이 복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복장과 용모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호는 항상 단정한 복장, 주도 면밀하게 자신감 갖고 있어야 되고 행사 성격 관계없이 아니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 장소에 따라서 어울리는 복장을 해야지. 그리고 경호는 취향에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경호는 이미지가 경호대행자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행사의 성격에 따라 어울려야 된다는 점. 답은 2번이죠. 간단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호 장비로 보겠습니다. 경호 장비입니다. 경호 장비의 휴대 사용에 대해서 법률로 연결되고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신변 보호라는 것은 이제 민간 경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있습니다. 이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분사 휴대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고요. 청원경찰의 총기는 청원경찰법에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있고요.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5가지가 민간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소총이 있고요. 경찰관의 권총은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휴대와 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경찰관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휴대와 사용을 구분해 가지고 휴대는 경찰 공무원법, 공무원법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4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한글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휴대한다는 건 경찰 공무원법이고요. 따라서 총포도검 화형 단속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사회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물어보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경호 장비의 종류가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방호 장비 있습니다. 기동 장비도 있고요. 감시 장비도 있는데 호송 장비는 없고요. 호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호신 장비, 방호 장비, 기동 장비, 검색 장비, 뭐 금속 탐지기 같은 건 이제 감시 장비, CCTV 같은 거 있죠. 통신 장비, 호신, 호송은 없고요. 호신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방호, 기동, 검색, 감시, 통신 이렇게 이어지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경호 장비의 종류,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호 업무에 있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경호 취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침입 행위를 사전에 아는 거는 감시 장비죠. 호신이 아니에요. 호신이 아니라 뭐 봉이나 이런 게 호신이고 감시 장비죠. 감시 장비. 감시 장비. CCTV를 설치해 두거나 이러죠. 야간에는요. 경호원이 자신을 생명, 신체 위험에서 놓였을 때 스스로 보호하는 것, 이렇게 이제 방호 장비라고 한다 했는데 이게 호신 장비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호신 장비 이렇게 나옵니다. 호신 장비. 그다음에 경호 유해 요소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검색하는 거죠. 이게 검색 장비가 맞습니다. 방벽을 설치하여 침입하는 적을 막는 것. 이게 이제 방호 장비죠. 방호 장비. 방호 장비입니다. 방호 장비. 이렇게 이루어지죠. 침입하려는 적의 심리 상태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막아놓는 게 방호 장비고요. 스스로 보호하기 하는 게 호신 장비고요. 침입 행위를 사전에 알아내는 것이 감시 장비죠. 그리고 사전에 이제 제거하도록 하는 게 검색 장비. 이제 금속 탐지기 같은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방호 장비에 해당하는 거, 방호 장비에 해당하는 거 뭐냐? 자, 분사기. 이게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호신 장비가 되겠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이제 그 알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 장비입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전류 방벽, 벽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어때요? 방호가 되겠죠. 방호가 되겠고요. CCTV는 감시 장비죠. 감시 장비. 분사기는 호신 장비, 금속 탐지기는 검색 장비, 전류 방벽을 만들어 놓은 거 방호 장비, CCTV는 감시 장비 이렇게요. 가스 탐지기, 차량 검색 거울, 금속 탐지기 등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검색 장비라고 하죠. 그럼 자동차 안에 폭탄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엑스레이 이런 거. 기동 장비는 차량들, 그다음에 호신 장비, 분사기, 통신 장비가 있겠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답은 3번인데 금속 탐지기 등은 바로 이제 거기에 검색 장비였습니다. 자, 쌍안경은 어쩌죠? 쌍안경은 뭐죠? 쌍안경은 감시하기 위한 거죠. 감시 장비죠. 이제 호신 장비는 분사기, 방호 장비, 전류 방벽, 그리고 검색 장비, 금속 탐지기 등이 있고, 그리고 쌍안경은 감시 장비입니다. 감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장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호신 장비가 있는데 단봉, 분사기, 쌍안경이 아니죠. 쌍안경은 뭐였죠? 감시 장비죠. 감시 장비. 자, 분사기는 총기에 준하죠. 이거 호신 장비가 되겠고, 기동 장비는 차량, 항공, 선박 등이 있고, 검색 장비는 금속 탐지기, 가스 탐지기, 엑스레이 탐지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신 장비에는 단봉, 분사기, 단봉이나 이제 분사기 말고도 총기,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이죠. 방탄조끼 이런 것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쌍안경은 감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 호신 장비와 관련된 거야. 이제 경호원들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으로 경호 호신 장비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스총이나 가스봉은 총기에 준하죠. 생산 소집 관리에서 총기보다 안전관리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기에 준해서 하는 걸로 봐야 돼서 총기하고 똑같이 봅니다. 자, 가스총과 가스봉은 무기고에 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체류탄이랄지 이런 거나 탄약고이고요. 청원경찰이 경봉, 가스 분사기, 가스봉 이외의 곤봉 등을 휴대하는 것은 위법으로 허용되지 이제 않는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청원경찰이요 이렇게 곤봉이나 이런 걸 휴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경봉이나 가스무사기, 가스봉 요게 되는데 그 외에 곤봉을 들고 다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정해진 장비만 들고 다녀야 된다. 우리나라 경비원 특수경비원을 제외하고는 호신용 총이나 칼을 휴대할 수 없어요. 이게 특수경비원은 총을 휴대할 수 있는데 일반 경비원은 안 된다는 거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생각할 때는 총포동 화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는데, 이때는 이제 관할 서장이 허가를 받습니다. 관할 서장 허가를 받도록 총포도검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가스총이나 가스봉의 경우에는 총기에 준한다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경호 대상이 호신 장비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전자충격기 호신 장비 맞죠? 자, 가스 분사기도 맞죠? 금속 탐지기가 답이죠. 이거. 금속 탐지기는 뭐야? 지금 신체 또는 이제 가방에 폭발물이나 이제 있는지를 검색하는 거죠. 검색 장비예요. 검색 장비. 경봉이나 분사기, 전자충격기는 경호원을 보호하는 호신 장비가 되겠는데, 금속 탐지기는 검색 장비. 검색 장비. 가방에 폭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거, 이거 역시 이제 경호처장의,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었을 때, 그러니까 복제도 마찬가지였죠. 경호처장이 정하고, 역시 무기 휴대도 경호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총기를 휴대할 수 없는 자인데 청원경찰 휴대할 수 있고요. 호송경비원은 아니죠. 이거는 민간경비원이기 때문에 총기 휴대 안 돼요. 특수경비원은 되는데 경호공무원이나 특수경비원까지는 총기 휴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송경비원, 신변복 기계경비원, 그래서 시설경비원 이런 분들은 안 되죠. 총기 휴대가 안 됩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만 일단 휴대가 가능하죠. 경찰공무원 가능하고 경호공무원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무기 휴대 사용에 관한 가로 안에 들어갈 문제인데, 가로는 직무 수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누구에게 무기 휴대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호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제 경호처장이에요. 이게 차장이 아니고 처장이 되겠죠. 처장. 그냥 소속 공무원이에요. 답은 이거네요. 경호처 직원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에게. 2번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원래 이제 경호처 직원은 휴대할 수 있잖아요.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시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경호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은 무기 휴대의 한계입니다. 무기 사용의 한계인데, 무기 사용이 이제 조리상 한계죠. 상당성 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상당성 원칙은 뭐냐면 손해가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죠. 무기 사용을 통해 가지고 손해가 더 커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정도가 아닌데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러면 상당성 위반이겠죠. 필요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최소 치명 원칙인데요. 경미한 수단이 있으면 그 경미한 수단을 쓰라라는 거고, 여기에 무기 사용 한계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경호처, 이게 답이고요. 보충성 원칙은 최후 수단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좀 이거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내려면 무기 사용은 이렇게 조리상 한계와 가장 관련이 없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야 맞는데, 그런 취지로서 낸 거예요. 합법성은 성문법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조리상 한계를 좀 보시면 되고요. 필요성, 상당성, 보충성, 최후에 쓰라는 거예요. 보충성은. 네. 그래서 3번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니까.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처 공무원은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그렇죠?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 휴대할 수 있죠. 좀 전에 문제 있었는데, 경호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경호고문은 무기 사용은 필요시에만 최소한도로, 그렇죠. 경호고문은 항상 무기를 휴대해야 돼. 그렇죠. 무기 휴대는 권리지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휴대해야 된다 하면 틀리죠. 휴대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형법상 정당 방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칼로 찌르려고 한다 할지, 이럴 때 무기 사용할 수 있는데 위해를 수반할 수 있죠. 긴급 피난도 현재 의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무기를 사용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다 할지라도 필요성 원칙은 지켜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공무원은 무기 사용할 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경우,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정당 방위할 때는 위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인데, 정당 행위라는 것과 정당 방위는 달라요.
정당 행위는 형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를 위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당 행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 학교나 부모님이 체벌 이런 것들을 그 한계를 넘지 않았을 때 그걸 정당 행위라고 그래요. 정당 행위를 위해서 위해를 끼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당방위나 긴급 비난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 위난과 관련된 특히 이제 정대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긴급 비난은 사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를 이렇게 균형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긴급 비난의 경우는 유해를 끼칠 수 있으나 정당 행위의 경우 또는 자구행위, 자기의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이런 경우에는 유해를 끼칠 수 없어요. 야가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경호 업무에 방해하기 위해서 경호문에 한거를 할 때 이럴 때 다른 수단이 없다. 이걸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이 보충성 요건 하에서 유해를 수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공무원의 이제 무기 휴대 및 사용과 관련된 틀린 것은 경호처장 및 차장은 직무 수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기 휴대시킬 수 있다. 차장은 안 돼요. 경호처장만 되지. 차장만 되죠. 차장이 무기 휴대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무기 휴대한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의 경우에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 이거는 이제 보충성 원칙이죠. 형법에 규정된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이 정당 행위는 안 들어가고요. 이런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유해를 수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이게 중범죄자라고 그래.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직무 집행에 한거를 한다. 이럴 때 무기 사용할 수 있다. 이럴 때도 이제 유해를 수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정당방위 긴급 피난 그리고 중범죄자들이 한거를 할 때 이럴 때 유해를 수반하는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호 용어는 총기 사용에 대해서 틀린 건 뭐냐? 자, 안녕 질서를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보충성 원칙에서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총기는 권위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범죄 방지하면서 잘 보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숨겨야죠. 보이지 않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관계 법령에 인정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러니까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도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이 되죠. 경호 대상자가 경호의 생명의 위협을 겪을 때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